보통 만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정의로운 인물, 선한 성향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초창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나가이고의 데빌맨 등 다크 히어로가 등장하고 만화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코드 기어스의 르르슈 같은 안티 히어로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생겼죠. 하지만 사실 이쪽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 이전에 나온 데스노트의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가 아닌가 합니다. 안티 히어로가 주인공인 피카레스크물은 정말 만들기 어려워요. 선악 성향이 불분명할 뿐 그 행동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독자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설득이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이건 무리수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티 히어로 옆에는 지에네미, 철천지 원수격인 캐릭터가 꼭 따라붙는데, 피카레스크물에서는 이 둘 간에 사상적 대립이 있어야 하고 그 사상마다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드 기어스의 아치에네미 사쿠는 설득력이 없는 캐릭터였죠. 그래서 데스노트의 엘이 그만큼 돋보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비친 라이토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인 엘, 양쪽 다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둘의 사상은 지향점은 같지만 근본은 반대이기 때문에 데스노트의 스토리가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년 점프는 어떤 작품이 인기 있으면 무작정 늘려 그리게 하는 걸로 유명했죠. 그래서 스토리가 좋았던 인기작이 깔끔하게 끝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요. 이건 데스노트도 예외는 아닌데,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 데스노트의 스토리는 아치 에네미인 엘이 승리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인기가 좋자 편집부는 역그리게 했고 결국 찬반 양론이 많은 2부가 탄생하게 된 셈이죠. 찬반 양론은 왜 생겼냐? 이유는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2부의 결말은 초인적인 능력과 운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완성도는 소년만을 넘어 일본 만화 중에서도 수준급이고, 피카레스크의 안티 히어로인 야가미 라이토, 아치에네미인 엘이 너무 훌륭한 캐릭터라 작품의 팬층도 상당히 탄탄하죠. 그래서인지 수차례 영화, 드라마화가 되는 등 아직까지 건재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이토는 어느 날 사신이 떨군 데스노트를 줬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 노트.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진짜로 이름을 적은 사람이 노트의 내용대로 죽었죠. 즉 이 노트에 행동이 쓰인 사람은 내용을 절대 거스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취한 라이토는 신세계의 신, 범죄자가 없어진 세상에 신이 되길 꿈꾸죠. 사실 라이터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운동신경은 중학교 때 전국 챔피언, 토대, 도쿄대죠. 만점 맞고 수석으로 들어가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 회전, 상황 판단 자체가 빠르죠. 즉 공부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일머리도 좋다는 거예요. 즉 만에서도 보기 드문 최고의 엄친아인 셈인데, 하지만 이런 라이토는 결국 비참한 처를 맞죠. 이는 그가 신이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극히 평범한 인간, 아니 근본이 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노트를 손에 놓은 라이토는 자신을 키라라고 칭하면서 범죄들을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지만 현대 사회 시스템상 그가 한 행동의 본질은 살인이라는 이름의 사적 제재였죠.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키라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적인 명탐정 엘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이후 그는 방송에 나와서 키라를 악으로 단정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라이토는 엘의 이름을 노트에 쓰지만 이름이 적혀 죽은 그는 사실 진짜 엘이 아니라 사형수 린드 엘 테일러였죠. 이는 라이토의 실수였습니다. 사는 지역이 어딘지 물론 목소리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 방송은 말로는 전세계 동시 생중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 각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동에서 방영된 시간대에 죽인 라이토의 위치가 엘에게 들켜버린 거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죽은 한 범죄자, 키라의 첫 처형 대상인 오토하라는 일본에서 살았고 보도도 제한적이었던지라 키라가 일본, 관동을 산다는 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라이토와 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이후 라이토는 여러 번 엘에 의해 수세에 몰리지만 천신만고 끝에 기색을 발휘하여 엘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엘은 죽었어도 그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와 같은 시설에 있던 미아 그리고 멜로가 엘의 유지를 이어받아 키라와 싸우고 결국 라이토는 자신의 업보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왜 라이토는 패해했을까요? 이는 이 작품이 피카레스크물, 즉 안티 히어로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형식의 장르이기 때문인데, 이건 사실상 장르의 특성일 뿐이고 작품에서 그가 죽은 이유는 그의 본질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평범한 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악당 말이죠.
키라는 범죄자가 사라지는 세상을 주장합니다. 경찰을 목표로 하니 기본적인 정의는 있었겠지만 그의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정의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가까워요. 처음에 린드 L. 테일러가 키라를 악이라고 말하자 라이터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테일러는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그 전까지는 범죄자만 죽이던 키라, 그때까지는 정의의 상징으로만 묘사되던 키라가 무고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 순간 소년 만화의 주인공은 훌륭한 안티히어로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터의 이런 본성이 나중에 찾아올 비참한 최후를 초래해요. 린드 L. 테일러는 사실상 사형수였지만 영상을 보는 시점에선 그걸 몰랐죠. 사회적으로 무고한 그를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린 바람에 키라의 위치는 L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L은 키라의 용의자를 경찰 관계자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키라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경찰의 내부 정보, 즉 아버지가 가진 정보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키라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L이 다른 경찰 가족을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경찰들이 L을 제지하게 하거나 정체를 폭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습니다. 즉 키라는 무고한 L의 정체를 밝혀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극히 한정적이었고 처벌을 한 시간대에 문제도 있어 경찰관 가족의 학생이라는 세부 정보까지 탄로나죠. 덕분에 L은 경시청 수사관 2명과 그 가족들로 범위를 좁혀요. 이후 FBI 레이 펜버가 키라를 감시하자 라이터는 그를 죽여버리고 레이의 행방을 찾던 약혼녀인 미소라 나오미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순간 L은 거의 확신하죠. 야가미 라이터가 키라다. 사실 이건 라이터가 아니라 저도 알 수 있어요. 라이터 주위의 사람들이 죽었으니 누구나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L은 라이터를 따라 토우대에 입학합니다. 라이터는 사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볼 수 있는 미사에게 L을 죽이라고 명령하기 위해 전화를 걸지만 L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미사의 핸드폰을 슬쩍 깼었고 이에 확신을 얻은 L은 미사와 라이터를 구금합니다. 이후 여러가지 사건을 거치며 라이터는 L을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그가 모은 여러가지 정보는 같은 시설의 아이들 L의 의지를 이어받은 미아, 멜로에게 보내지죠. 이후 미아와 멜로가 수사망을 좁히자 키란 일을 막기 위해 미국 대통령을 죽이고 이에 겁을 먹은 여러 국가의 수장들은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포기시키는데 그럼에도 미아와 멜로는 포기하지 않았죠. 궁지에 몰린 라이터는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는 미카미 테루에게 데스노트를 주고 대신 심판을 시켜서 의심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망을 피해서 미카미와 연락하기 위해서 대학 동창인 다카다 키요미를 이용하죠.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죽고 수사에 대한 압박이 밀려오자 과격한 성향의 멜로는 키라를 끌어내기 위해 다카다를 납치하죠. 물론 이는 키라가 계획한 것. 다카다는 라이터의 지시대로 갖고 있던 노트 조각을 활용해서 멜로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귀찮은 멜로 처리한 라이터는 다카다도 처리하고 말죠.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미카미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키라를 위해 다카다를 처리했는데 원래 그는 가짜 노트로 심판을 하고 있었고 진짜 노트는 대여금고에 맡겨두고 있었죠. 하지만 키라를 위해서 다카다를 죽이기로 한 미카미는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 노트를 꺼냈고 수사관인 제반니는 미카미의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페이지를 찍어 미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데스노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노트를 단 하루 만에 만들고 이를 바꿔치기 하죠. 이걸 몰랐던 미카미는 마지막 대결 장소에서 라이터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버렸고 결국 노트에 이름이 없는 라이터가 키라라는 게 들통나고 맙니다. 일련의 과정을 잘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라이터의 위기는 전부 그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스스로 초래한 위기입니다. 정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남에게 지기 싫다는 자신의 욕망, 그러면서 자기는 살고 싶다는 자기 보신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라이터는 말로는 정의로운 세상의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일 뿐인 대량 살인마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도 죽일 수 있으며 멜로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고 심지어 동생도 자기 정체를 알면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는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말대로 진짜 정의였다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테니 꼬리가 밟히는 일도 없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데스노트 2부는 억지 기획이었고 그래서 작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강해요. 1부가 상당히 탄탄한 시나리오였다면 2부는 운과 초인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성향이 더욱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06년에 개봉한 더 라스트 네임에선 원작과는 다른 오리지널 엔딩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원작 만화 7권과 거의 같습니다. 라이토는 램에게 L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쓰게 해서 결국 그를 죽이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사신이 이 노트를 불태우며 사라지자 라이토는 미사의 노트를 빌려 아버지가 경시청에 보관된 데스노트를 자기에게 넘긴 후 죽는다 라고 씁니다. 즉 L을 죽인 그는 아버지도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노트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노트에 적힌 명령에 아버지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미사가 갖고 있는 노트는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엘도 죽지 않았어요. 데스노트는 먼저 적힌 내용을 우선합니다. 엘은 이를 활용해 데스노트에 자기가 23일에 죽는다고 적어버린 것이죠. 램이 엘의 이름을 쓴 날짜는 20일이었으니 그 내용은 효력이 없었고, 그렇게 엘은 살아서 라이토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죠. 키라가 엘의 이름을 적고 직접 한 발언. 이후 라이토가 아버지의 이름을 적는 장면은 수사팀이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엘 로라이트가 23일에 노트의 내용들을 죽으면 야가미 라이토, 키라의 혐의는 완성됩니다. 이렇게 악당인 라이토, 키라는 무너지죠. 전 이게 원래 엔딩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마무리로서도 깔끔하고 둘이 잘 대비되는 멋진 엔딩이라 보기 때문이죠. 안티 히어로가 주인공인 피카레스 크물 작법의 정석은 주인공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니까요. 작가가 원래 생각한 내용은 엘이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승리한다고 했지 안 죽는다고는 안 했죠. 라이토가 완벽한 안티 히어로라면 엘은 완벽한 아치 에네미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라이토는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정의를 관철했죠. 한쪽은 신을 대변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수없이 죽인 반면, 한쪽은 인간을 대변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전 이런 완벽한 대비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영화판 엔딩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